죄송합니다.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재판장이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한 번이라도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생각해 봤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판장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인데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도 하루아침에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본인과 가족이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으로 몰렸어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 저는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공직이 자랑이었던 아이들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져 일하고도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 돼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바논에 파병돼가지고 테러의 위협 속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이 24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매국노요 광우병 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자원해서 간 겁니다. 그 당시에 358명이 갔는데 저한테 아버지 고위공직자라는 항목에는 딱 한 명 있는데 저더라고요. 자기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옆에서 남들이 다 피하는 일을 아버지가 맡아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변호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청와대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내고 총리와 장관들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은 대통령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했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상 대표인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공직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다 안고 나가겠다는데 협상 수석 대표는 자리에 연연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통한 마음이었지만은 가족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국민과 역사 앞에서도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공과 관은 역사가 판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표 제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제게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쇠고기 협상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몽땅 갖다 바쳤다. 카트비, 숙박료, 심지어 조공을 바친 거라고도 했습니다. 주권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상 대표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정치적 공격을 끊기 위해서는 제가 죽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함께 자포가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십 번 이 문안을 제가 고치고 했습니다. 즉흥적인 발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기업조정실장이 쪽지를 해보였죠.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탁차를 치고 고함을 치고 제게 사과를 요구하다 집단 퇴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미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는 말이 듣기 싫거든. 우리가 미국에게 몽땅 선물로 갖다 바쳤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언론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국회를 파행시킨 원인 제공자로만 지목을 했습니다. 저는 처참하게 막말했지만은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우리가 미국의 선물로 몽땅 바쳤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는 못했습니다. 촛불은 꺼졌고 저는 외교통상부에 복귀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촛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저는 검찰에 나가가지고 6시간 이상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입니다. 거기에 부장검사가 사퇴를 하자 정치적인 공격이 일고 검찰에 힘이 빠지자 제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홍천 전 장관과 함께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거대한 언론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이 제 개인의 명예훼손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 개인의 문제를 훨씬 넘어선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손실이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국기가 무너지고 국민이 언론의 거짓과 선동에 농락당한 사건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됐었고 거짓 언론이 민주 언론의 투사와 영웅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제2, 제3의 피수수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잘못된 근거로 일방적으로 매도되지 않고 소신을 갖고 위험한 일이라도 몸을 던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현업을 하면서 이 재판에 대응한 1년여 기간은 정말로 피를 말리는 기간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